안녕하세요. 엠맥TV의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맥TV의 철TV입니다. 정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NK세포가 다른 항암제와 어떤 것들이 다른지 궁금하다라고 여쭤봤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딱 스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NK세포가 다른 항암제와 어떤 것들이 다른지 그리고 서사 좋아하시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시니까 항암제의 역사까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암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이제 면역항암제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항암제라는 게 사실 100년 넘게 계속 그렇죠. 개발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네네.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항암제의 역사는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항암제 시장에 등장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학항암제. 화학항암제는 강력하고 이제 독한 화학 약품을 사용해 몸속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엄청 빠르게 분열하거든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 그리고 구강내 세포들 이런 거 살짝 피곤하면 이렇게 텄다가 다시 맞아요. 금방 네네네네. 재생되잖아요. 네네. 이런 세포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 뭐 이런 부작용이 맞아요. 생기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구토나 무기력증 이런 게 항상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1세대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구토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좀 완화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2세대 표적항암제고 이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표적이 있어야만 공격을 해요. 예, 암이 갖고 있는 표적, 암이 이런 특정 표적이 있어야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항암제가 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부작용도 있고 내성이 생긴다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아. 지금 시중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그래도 표적항암제랑 화학 두 개 지금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네.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것 중에 뭐 화학항암제랑 표적항암제랑 저희 NK세포 그 SNK를 갖다가 병역투에서 하는 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 표적 항암제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또 한정적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특정 그 표적이 있어야만 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네. 또 그 표적이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어쨌든 이 2세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포들 중에서도 암세포만 특정을 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과 내성이 있다. 네.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네요. 화학항암제랑 표적항암제를 갖다가 보완한 3세대 이제 면역항암제가 최근 항암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떠오르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백신,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생각을 할 때 이 임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 부작용, 저는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상, 2상, 3상이라는 단계별로 있는 건데 이 면역세포 치료, 특히 이제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작용이 없다. 네. 다른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들도 한번 보셨죠? 네네, 맞죠. 네. 알죠. 근데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에 특정 어떤 그런 세포 말고도 네, 네네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기존의 다른 항암제랑 같이 투여를 하는데 그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작용의 비율보다도 현저하게 적게 나와요. 맞아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장점이네요. 이건 특정 표적이 없어도 그쵸. 암세포 공격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이제 면역 항암제 이제 기본 원리가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갖다가 증강시켜 가지고 이제 암 세포를 갖다가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이제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적다. 예. 면역 항암제는 어떤 연구 개발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의 기억 능력과 적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효과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항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러한 이제 면역 항암제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면역 세포 치료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 NK맥스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분야입니다. 근데 방금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중에서 이제 면역 시스템의 기억 능력 그리고 적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효과가 있었던 환자한테는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뭐 치료를 덜 해도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덜 해도 된다, 뭐 더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암 치료라는 거는 암이 완벽히 몸에서 없어질 때까지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암 환자들의 다 목표일 거예요. 그쵸, 저 그래서 의사의 이제 목적이고. 근데 그러니까 NK세포가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암 줄기 세포를 사실상에 이제 없애야만
사실상의 암이 또 재발이 되는 것도 막아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맞아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굳이 또 암줄기 세포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서 또 무조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또, 다 예, 뭐 관리에 새롭게, 따라서 또 중요한 새롭게.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암줄기 세포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게 NK 세포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거 말고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NK 세포는 다른 면역 세포를 조절을 해요. 어떤 걸 어떻게 조절을 그 한다는 지난 거죠?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렇죠. T 세포, 네. 뭐 대식 세포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T 세포도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NK 세포가 대장이에요. T 세포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 그래갖고 야 공격해라고 하면 T 세포들은 막 공격을 해요. 지난 시간에 왜 MHC 클래스 1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되게 어려웠죠. 어려웠던. 네. 그 MHC 클래스 1을 갖다가 암 세포가 T 세포를 속여요. 속이는데 NK 세포가 한번 T 세포한테 비정상적인 세포를 갖다가 보고 나서 T 세포는 속았던 세포지만 한번 공격을 하게 하면은 기억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세포. T 세포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여도 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NK가 왜냐면은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번. 근데 이제- 그게 면역 세포의 기억 능력이에요. 기억 능력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네네. 내가 다른 세포다 이렇게 좀 숨기더라도 이제 찾아내서 기억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암세포가 정말 빠르게 분열하는데 그렇죠.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화학 항암제의 원리가 이제 빠르게 분열을 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면역 세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 안에는 암 환자들도 면역 체계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다. 예. 그러니까 그 면역 체계가 어디가 끝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NK 세포가 뭐 들어가가지고서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NK 세포가 다른 면역 세포들의 조절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모조리 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서 암 세포가 있는 곳에다가 집중 공격을 해버리면은 암 환자들은 뭐 암이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회부터 짧지만 이제 5회까지 쭉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없앤다. 우리 몸에는 NK 세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NK맥스는 이런 NK 세포를 더 활성화시키는 일을 연구를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주주로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어쨌든 알츠하이머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회사들도 NK 세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죠.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이제 뇌신경 계통에 네. 어떤 뭐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은 있어도 그러니까 논문 예, 치료제로 연구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아예 없고 논문만 네. 있는 그리고 상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네. FDA에서 최초로 네, 동종적 승인해서 네. 네. 확실히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를 FDA가 승인해가지고 동종적 뭐 사용 승인을 떨어져서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NK맥스뿐이다.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갖다가 쓴 사례 같은 경우 네. 세계 최초. 네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NK 세포가 어떻게 암을 공격을 해서 죽이게 되는지, 또 이 NK 세포의 공격력을 우리가 왜 더 키워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자, 결과적으로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효과는 훨씬 좋고 또 부작용은 적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또 더 궁금하신 점들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좀 질문하실 거 미리 좀 언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요? 아니, 아니, 그 와, 즉흥적으로 해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기는 하는데 막 네. 주주라는 어떤 막 그런 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야죠. 막, 여러분 그러려고 이용해야죠. 제가 막, 있는 막, 거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주주들은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는 아까 막 아니 근데 맞잖아요. 사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주들이 많을 거고 그쵸. 미래의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공식 제가 왜 있겠어 이 자리에? 우리 미래 주주분들도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이사님께서 다 답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